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3월 모의평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을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3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의평가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이쪽의 내용이 조금 취약하구나. 이렇게 약점 체크하는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문항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바로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하죠. 자, 15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연립부등식 이렇게 있고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범위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3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하고 어떻게 되죠? 4의 바깥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위에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k 플러스 5 그리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위를 생각을 해줄 건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절대 합이 7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이쪽이 k-5인 거니까 k-5와 k 플러스 5가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정수값들을 더했을 때 7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4하고 5하고 6하고 우리가 더하면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7이 된다는 사실이 딱 보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뭐였었지? k-5였었지, 그치? 그럼 k-5, k 플러스 5 이렇게 잡았을 때 k값이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은 뭐가 된다? 1.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6번 문제인데 3차 방정식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자, 근데 조건들이 있어요.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리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의 값을 물어봤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얘를 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쟤를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통인수 x3승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제곱을 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k로 빼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뺄 수 있고 이거 이꼴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공통인수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기지, 그치? 자, 그럼 얘로 다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k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x의 어떤 근을 구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x는 1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두 번째 x제곱은 k다라는 거를 만족을 시키겠지. 자,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인 거니까 여기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그랬나요? 실수는 하나뿐이어야 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실수가 하나 나온 거 아니야? x는 1, 그치?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는요,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어떤 걸 제곱했을 때 어떤 k값이 양의 값이 나오면 실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일단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 중 실수는 하나뿐이다 라고 지금 조건이 있냐면 알파와 베타 중 실수는 하나예요. 그럼 알파가 1이거나 또는 베타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1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알파가 1이면 조건이 또 뭐가 있었냐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1은 마이너스 2베타 얘가 성립을 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럼 베타도 근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자체가 얘도 또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실수 알파가 이제는 1이 아니라 베타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 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어떤 식이 성립을 해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베타가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나머지는 실근이 아니어야 돼. 누구랑? 알파랑 감마죠. 그쵸?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이거는 누구였냐면 여기였겠죠. 여기. 그쵸? 이쪽에서 다른 허글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실근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그럼 알파 제곱이 K다 라는 뜻인 거죠. 여기가 K. 또 베타 말고 누구? 감마 제곱도 뭘 만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만족을 하는 거고 얘 역시도 뭐예요? K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의 값을 물어봤다. 자, 그럼 감마 제곱은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베타를 제곱하는 건 뭐죠? 1이죠. 얘를 제곱하니까 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같이 볼게요. 지금 메모박스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p가 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많이 봤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이렇게 함수 포물선 그래프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 자체가 뭐였었지? 자, 그럼 지금 P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야. 자,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일단 0보다 크다는 거는 위로 붕 뜨는 거고 그리고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썼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P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판별식 d를 써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때 a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Q가 주어져 있고 not Q여야 돼. P면 not Q이다. 그럼 not Q는 이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지. 결국 얘도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포물선인데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어떻다라는 거죠?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얘도 짝수 공식 쓰면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어떻대요? 작다. 그럼 B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때 B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B 값은 이렇게 되네. 5개. 자, 근데 문제에서는요.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 A 값 3개, 그 다음 B가 될 수 있는 거 5개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죠? 15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1번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fx.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지금 가조건은 y는 절대값 fx, 얘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f에 뭐가 있죠? 역함수. 그러니까 우리도 저 그래프를 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역함수에 x 대신에 2 넣고 저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을 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조건부터 한번 같이 보자. 가조건 보면 결국에는 절대값 fx와 y는 2와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2라는 거는 결국 fx 이꼴 2 또는 fx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개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조건 보니까 f 역함수에 2를 넣은 값이 f2-1이랑 같대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랑 y를 서로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y 자리에 x 넣고요. 얘 이꼴 y분의 a,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y는 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요. 결국 y는 x-b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한 거지. 근데 지금 그 역함수에 x 대신에 뭘 넣었냐면 2를 집어넣었대.
그러면 지금 2-b분의 a 얘는 F2는 지금 위에 2분의 a 그 다음 플러스 b 요거 빼기 1이랑 같대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여기에서 fx2, fx-2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얘네들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x분의 a, 만약에 y는 x분의 a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이 점근선, 얘네들 빼고는 다 어떻게 되죠?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b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주어진 나 조건에 의해서 뭐가 있냐면 b는 2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는 2가 아니고 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2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b가 -2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때 만족하는 a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럼 대입해 볼게. 4분의 a는 2분의 a -2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를 곱할게요. 4를 곱하면 a는 2a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에는 a는 12가 됩니다. 자, 그럼 a가 12고 b가 -2인 거고 우리는 결국에 a 값과 b 값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지금 a 값과 b 값을 구해서 f8 값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럼 f의 8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f8을 구하면 지금 x가 8이 들어가는 거고 a가 뭐가 됐었어? 12. 그 다음 b는 뭐였었지? -2였었죠. 그래서 -2.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 2, 8, 4, 3, 12. 계산하니까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자연수 KM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전체 집합을 보니까 X는 K 이하의 자연수야. 자, 그리고 A는 X인데 그 X가 뭐냐면 M의 약수래. 자, B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자, 그럼 가조건, 나조건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 집합은 뭐냐면 어떤 K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금 조건에서 A하고 B 어떤 집합이 나오니까 지금 A, B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써보면 B에서 A를 빼면 그때의 원소는 4하고 7이래. 자, 그럼 B에서 A를 뺐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어느 부분이지? 이 부분이지, 그치? 이 부분이 4하고 7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지금 개수야, 개수. 누구의 개수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7개인데 우리가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드모르간 법칙 알지?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다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B 교 A 여집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 빼기 A라고 또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의 개수? B에서 A를 뺀 거. B에서 A를 뺀 거. 요거잖아, 그치? 요거를 뺀 나머지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거야? 7개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K 이하의 자연수들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2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7개가 남으려면 K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체 집합 얘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9개에서 얘를 뺐을 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를 만족을 하는 거니까 결국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은요.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대. 자, 그러면 지금 B는 우리가 4하고 7,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이 부분은 4하고 7인 거는 확실해.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공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부분, A에서 B를 뺀 이 부분의 원소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A는 지금 X인데 그 X의 원소가 M의 약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M의 약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줄 건데 지금 B에서 보면은 얘가 4하고 7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1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A는 11 이상이 돼야 될 거고 합이 11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줄 건데 자, M의 약수인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지금 누구? 안 되지. 2도 안 돼.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겹치잖아. 그쵸? 얘는 약수가 지금 4가 우리가 1, 2, 4 그리고 얘는 더했을 때 2의 약수는 1하고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수는 여기서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절대 11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얘도 안 돼. 4는 당연히 겹치니까 안 되고 5도 안 되죠. 자, 근데 6은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돼요. 그리고 7은 당연히 안 되지. 겹치잖아. 그치? 그리고 8은요? 안 되죠. 그리고 9는 1, 3, 9 이렇게 쓸 수 있죠. 8은 1, 2, 4, 8 또 겹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6 아니면 9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6의 약수야 만약에 A가 X인데 6의 약수라는 거는 될 수 있는 애들이 1, 2, 3, 6이 되는 거죠. A 원소가. 자, 근데 우리가 더했을 때 뭘 만족해야 되냐면 11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보면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되지? 5 더하기 6인 거니까 11이 되지. 그치? 아, 이 부분이 1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교집합 이 부분이 1이 들어가고 나머지 2, 3, 6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부분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2하고 3하고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족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쪽은 우리가 어떤 조합을 해도 절대 11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는 6의 약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는 1부터 9까지야. 자연수. 그럼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5하고 8, 9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여, 교, B의 여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A 합집합, B 제여 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결국 그 부분은 이 바깥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17 더하기 5인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직선 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 L1과 L2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L1과 L2의 교점이 A야. 그리고 두 직선 L1과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A와 B와 C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 찾아줘야 돼. 자, 그리고 점 또 뭐가 있냐면 P라는 점이 있어. 자, 점 P라는 점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1사분면에. 그리고 Q라는 점이 또 나오는데 이 Q는 A, B, C. 우리가 이제 위에서 A, B, C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 A, B, C, 삼각형 A, B, C의 외접원 위에 있는 점이 Q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그랬을 때 옳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면 두 직선 L1과 L2는 서로 수직이다 이랬어.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기울기끼리의 곱이 어떻다?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이쪽 L1의 기울기를 볼게. 일단 L1 여기다 잠깐 쓸게요. 2x 플러스 얘가 L1이고 L2는 얘가 L2야. 자, 그럼 이쪽의 기울기 우리 이거 알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이쪽의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 안 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지. 수직 조건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 지금 점 Q의 Y좌표가 이래요. 자, 일단 점 Q의 좌표는 뭐였냐면 아까 A, B, C의 외접원 위에 있는 점 Q였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A, B, C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A, B, C는 이 둘의 교점이야. 자, 그럼 A는 교점인 거니까 여기다 몇 배 할 거냐면 2배 할게요. 2배 하면 밑에 거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성립을 하고 누구랑 누구? 얘랑 지금 얘 2배 한 거 L2에 2배 한 거 얘랑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빼면 되겠지. 빼면 2x 지워지고 5y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고요. y 값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럼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x는 뭐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x는 0.
결국에 A라는 거는 0, 마이너스 2가 되죠. A는 0, 요렇게 돼. 자, 그 다음 B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결국 X절편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B 볼게요. B는 누구랑? 직선 얘랑. 그럼 Y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 0이 돼. 그 다음 밑에 Y 대신 0 넣으니까 4, 0이 되죠. 그래서 C는 4,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쟤를 좌표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 0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0, 마이너스 2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4, 0 여기가 C야. 4, 0 근데 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그리고 P라는 게 있고 또 외접원이 있고 막 이래. 지금 점 Q의 Y좌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점 Q라는 거는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삼각형 PBC에 뭐라고 있죠? 무게중심이다라고 있어요. 자,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야. 자, 그리고 나조건에 보니까 삼각형 PBC의 넓이는 ABC 넓이의 몇 배다? 3배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삼각형 ABC는 요거죠, 그쵸? 그럼 이거 넓이는 뭐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높이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넓이가 5가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누구의 넓이? PBC. 근데 P는 1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P를 여기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모르니까 여기를 A, B라고 할게. 근데 PBC의 넓이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밑배는 똑같아, 근데 사실. 근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B가 몇 배라고 했지, 지금? 15배라고 했나요? 3배라고 했죠? 3배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높이의 B랑 똑같겠지. 높이의 길이 B랑. 왜냐면 여기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2잖아. 그러면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3배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B가 뭐가 된다는 거? 6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외접원이 나왔잖아. 그치? 누구?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원을 생각하는데 누구랑 얘네 셋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또 조건들을 볼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역에서 직선 L1과 직선 L2는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는 어떻다는 거지? 이렇게 수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외접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누구를 지름으로?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BC의 중심, 여기가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BC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좌표를 잡을 수가 있겠지.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고 C의 좌표가 뭐였었지? 4, 0이야. 그럼 결국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 5인 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는 거고 이 중점은 둘이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니까 결국 이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3, 0이라고. 그럼 우리가 원방을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떤 원의 방식을 또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삼각형 PBC의 누가? 무게 중심의 좌표가 Q인데 그 Q가 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 삼각형의 어떤 무게 중심. 그림에서는 또 이렇지만 자, 무게 중심. 얘를 Q라고 한다면 이 Q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우리가 써볼게요. 중심이 x 마이너스 자 2분의 3, 0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y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였었지? 2분의 5인 거니까 4분의 25다. 이렇게 일단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q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하지? q 3분의 얘랑 더해야겠지, 그치? 그럼 3 플러스 a 콤마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쵸? 2.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Q좌표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니은에 뭐라 그랬냐면
Q 좌표에 Y 좌표는 2다라고 있는데 어때요? 맞죠? 그래서 지금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P의 X 좌표와 Y 좌표 왜 합이 10이래? 자, P가 뭐였지? 얘예요. 그럼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A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Q 점, 이 점이 원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결국 얘를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4 얘는 4분의 2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9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A 이게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제곱이 4분의 9인 거고요. 결국 요거는 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A 값이 이제 나오겠죠. 지금 보면 3분의 A는 결국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나는 2분의 1 더하기 3인 거니까 2분의 4에서 3분의 A가 2가 나오고요. 결국 또 A는 3분의 A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요 지금? 0보다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A가 뭐가 되는 거지? 6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여기 P의 좌표가 6,6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 더한 게 뭐라 그랬죠? 10이라 그랬는데 10이 아니고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아, 12가 되는구나.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맞는 건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집합 A, 집합 X, 자, X가 저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집합 Y는 저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제 fx가 뭐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fx,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저 범위 안에서.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쟤는 일단 축이 어떻게 되지? fx는 얘는 x-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축이 어떻게 되냐면 x는 2, 요런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가로로 그었을 때 우리가 대응되는 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됐냐면 하나만 있었어야 됐죠. 1대1 함수하려면. 그럼 일단 우리가 포물선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절대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치? 근데 누구를 지금 범위가 주어졌잖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또 y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저 범위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최소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범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잘리든 여기서 이렇게 잘리든 결국에는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에서는 가로로 그었을 때 대응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 A라는 애는 어떻게 될 수 있죠? 2보다는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집합 Y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A였을 때 A가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 X는 A. 그럼 A라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때에 대응되는 우리가 함수값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FA야. 근데 이 FA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아, Y값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1대1 함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려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저 B랑 FA랑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FA랑 뭐가 되는 거야? B랑 같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누구의 최대값이 나왔냐면 A-B의 최대값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FA 빼기 B를 A-F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결국 FA라는 거는 주어진 fx에 x 대신에 a를 넣은 거니까 지금 보면 뭐가 되죠? A-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무슨 값 물어보는 거야?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5a 그 다음 마이너스 3 요거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 어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위로 볼록한 거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의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4분의 25가 나가겠죠? 그럼 결국에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는 2분의 5일 때 최대값 얘를 갖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때 y좌표가 4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저게 4분의 13이 p분의 q래. 얘가 p분의 q. 그랬을 때 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둘을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지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a, b는 양수래요. 자, 그랬을 때 원 중심이 1,0인 반지름이 r인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보니까 원 C'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대요. 그리고 직선 얘는 두 원에 모두 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R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가 일단 C1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중심이 뭐가 되냐면 1,0이에요. 얘가 C야, C, 원 C. 근데 얘를 A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는 거지. 그치? 그게 C'의 원인데 그 원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냐면 중심을 또 지난대요. 그럼 여기를 또 지나는 거죠, 원이. 그러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게 C'이야. 그럼 우리가 중심이 점에 이동되는 건데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A, 왜냐면 A만큼 이동했다며. 그리고 0이었던 게 얼만큼? B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이동했으니까. 사실 이제 원을 이동하면은 이 원의 반지름은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중심은 변하지만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원, 두 원과 저 직선이 어떻게 된대? 모두 접한대. 그럼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기울기 보니까 얘 기울기 어때요? 3분의 4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증가하는 어떤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우리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줄게. 이런 직선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얘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은 0. 이런 직선이 있어. 자, 그럼 접하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접하니까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길이가, 이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랑 같게끔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거리랑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 알고 중심 아니까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구해볼게. 루트 16 더하기 9. 그 다음에 1,0을 쓰는 게 좋죠. 자, 그럼 여기다 1 넣고 0 넣으니까 25.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5가 돼요. 결국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저 원래 원 C에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저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5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좌표를 또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동시켰으니까 X-A 이렇게 쓸 수 있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이게 원 C'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미지수가 뭐가 있어? 두 개가 있죠, A, B. 그럼 또 어떤 조건을 하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직선, 접하는 이 원의 직선과 그리고 이 중심,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평행하다는 거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때 기울기는 3분의 4라는 걸 아까 구했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또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두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1 플러스 a 빼기 1인 거니까 뭐가 돼? a, b. 얘가 기울기죠. 결국 이게 뭐랑 같아야 되죠? 3분의 4.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3b는 4a인 거니까 어떤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b는 3분의 4a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원, 지금 중심이 1,0인 이 원이 이렇게 이동됐지, 그치? 근데 그 원이 또 어딜 지났었지? 이 중심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얘가 또 1,0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1 대입하고 y 대신에 0을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이게 더한 게 25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결국 우리는 b 대신에 또 뭘 대입해? 3분의 4a를 대입을 하면 a에 관한 식만 또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9분의 16a제곱이 뭐가 된다? 25가 된다. 그럼 9분의 25a제곱이 25인 거니까 결국 a제곱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겠죠. 그래서 a제곱은 9가 되는 거고 이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만 우리는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조건에서 양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a가 3이면 b는 4가 된다. 그치? a가 3이면 b는 4가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r 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a가 3이었나요? 그리고 b가 4였고 r은 뭐가 됐었지? 이 거리 5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5. 그럼 결국에 다 더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문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막 순열조합 문제가 작년에는 조금 어렵다는 문제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고난도 문제로 순열조합이 나왔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전 모의고사만큼 작년 모의고사만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과 즉 한 개 정삼각형이랑 그다음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숫자 1, 2, 3, 4, 5, 6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선택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지금 가조건 보니까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잡아보자. 얘를 A라고 하고 누가 올지 몰라, 그치? B, C, D 이렇게 잡을게요. 뭐 X, Y, Z, W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 조건들을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가요. 모두 이 정사각형에 이 적혀 있는 수가요. 모두 얘보다 어떻대? 작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다 어떻다는 거야? 정삼각형에 있는 수가 어떻다는 거야? 제일 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대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을 공유한다는 게 뭐야? 서로 이렇게 이웃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붙어있는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숫자가 여기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랑 C랑 같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C랑 D도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은 얘네들은 같으면 안 되는 거 알았어. 근데 우리가 B하고 D는요, 지금 중복을 허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B랑 D랑 뭐 같을 경우. 두 번째는 B랑 D랑 다를 경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B랑 D랑 같다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B랑 D랑 같은 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6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얘네들은 같은 애들인 거니까 결국에는 3개의 숫자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6개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지? 3.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 곱하기. 또 뭐 해야 돼? 자, 3개를 뽑았어. 그래서 어떤 수 이렇게 3개를 뽑았어요. 4, 5, 6 이렇게 3개를 뽑았어.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만족을 시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첫 번째, 누가 제일 커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오는 애가 제일 큰 애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중에서 제일 큰 애는 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가 6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4하고 5를 가지고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순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시 3인 거니까 6, 5, 4, 5, 4, 20 곱하기 이렇게 40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B하고 D가 같지 않대요. 그러면 다 다른 애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는 총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3, 4, 5, 6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뽑아야지 일단 6시 4. 아직 안 끝난 거지. 자, 뽑았어. 뽑고 나서 제일 큰 애 A를 선택을 해주는 건데 얘는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B, C, D는요. 서로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몇 팩이 되는 거죠? 3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팩. 그럼 얘는 6C랑 같은 거지. 그리고 얘는 6인 거니까 6, 5, 30, 15 곱하기 6이 되나요? 그러면 90이 되면서 얘네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지? 130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29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 1이다, 2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지금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fx가 제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치?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가조건을 통해서 fx는 x제곱 플러스 gx 얘로 나눴을 때요. 몫은 뭐래? x 플러스 1에. 그리고 나머지도 알려줬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g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이렇게 나눠줬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볼 건데 그리고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f0은 0이 아니고 f2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얘를 보고서 gx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gx가 몇 차인지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어찌됐든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양수인 두 다항식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얘를 fx를 얘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요. 얘보다 차수가 어떻게 돼야지? 낮아야지. 그치? 작아야 돼. 나머지는 얘로 나눴으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gx가 L이 2 이상일 때 n차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여기가 n차야, gx가. 그러면 이쪽 얘가 n차고 이쪽을 봐봐. 이쪽은 x의 2n차가 되겠죠.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n하고 얘는 n차고 얘는 2n차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니야. 그럼 gx가 상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gx가 상수예요. 상수함수. 자, 그럼 상수함수면 얘가 뭐라고 숫자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x제곱 플러스 뭐 2 이런 최고차항이 2차가 되는 건데 이쪽 보니까 여기에도 숫자 2를 어떤 상수를 제곱을 하면 얘도 상수가 돼요. 근데 얘도 지금 몇 차야? 2차가 되지. 근데 차수가 서로 어떻게 돼? 그러면 같아지게 되니까 결국 얘는 만족을 안 하는 거죠, 그쵸?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기 때문에 2차 돼서 이때는 얘가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 건데 같기 때문에 만족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gx가 1차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차. 자, gx가 1차면 여기 최고차 2차 되죠, 그쵸? 그리고 얘가 1차야. 근데 우리가 얘가 없어야지만 얘가 2차인 거니까 x제곱이 뒤에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차수가 얘보다 얘가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gx는 1차인데 전체를 제곱을 하면서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a 꼴이구나. 어떤 상수 a 꼴이구나.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x를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나조건 보니까 fx는 gx가 x 플러스 a라고 뒀는데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진대.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f의 마이너스 a가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결국에 이 조건을 가지고 f의 마이너스 a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이 gx가 여기 있는 거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 gx를 x 플러스 a라고 두고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fx가 될 거야. 자, 근데 f의 뭐가? 마이너스 a가 0인 거니까 우리 여기 x 대신에 뭘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저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지? a 제곱만 남아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 x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었지? 마이너스 a 넣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지워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되죠. 자, 그러면 a 제곱으로 한번 묶을게요. 이게 0이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a가 0인 거니까. 자, a 제곱으로 묶으니까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거고 결국은 a 제곱이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a가 0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가 0이야. 그러면 지금 뭐가 되냐면 fx에서 a가 0인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f0은 뭐다? 0이 아니다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a 대신에 0이 들어가면은 0,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가 0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사라지겠죠. 그쵸? 그럼 얘도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그치? f0이 0이 아닌데 0, 0, a도 0이면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f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a는 뭐가 되는 거지? 1-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돼줘야죠? 1이 돼주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gx는 뭐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의 무슨 값 물어봤냐면 이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f의 이 값이라는 거는 결국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f의 이 값 구해보자. 자, f2는 4 플러스 2, 그 다음에 a가 뭐였냐면 1이었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 더하기. x가 뭐였냐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28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예요. 아마 30번 문제는 다들 어려워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혔던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를 보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랑 그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일단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거는 fx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는 gx야. gx도 2차 함수인데 얘는 1이야. 그리고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집합이 a래요. 막 지금 보면은 막 2차 함수도 나오고 막 어떤 집합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해보면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근의 집합이 a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fx 이꼴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은 b라고 하면 우리가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a는 알파 베타고 b는 알파 콤마 베타 플러스 3이래요. 자, 그랬을 때 뭐 상수 K에 대해서 얘를 또 만족시키는 조건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고 이 세 실근의 합이 뭐래? 12일 때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를 먼저 하기 전에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A에 알파와 베타가 있고 B에는 어때? 알파, 베타 플러스 3이 있죠. 그쵸? 알파는요. A의 원소고요. 그리고 또 집합 B의 원소야. 근데 베타라는 거는 A의 원소지만 베타는 B의 원소는 아니죠. 지금. B. 그쵸? 지금 알파는 A도 속하고 B도 속하지만요. 베타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안 속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F의 알파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X가 지금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F의 알파가 1이면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알파를 또 만족을 하는 거니까 F의 알파 이꼴 또 G의 뭐가 되는 거죠?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F의 알파랑 G의 알파는 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베타를 생각을 해볼게. 자, 베타를 생각을 하면 여기 F 베타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베타 속하니까 이 지금 이거의 실근이 A인 거니까 F 베타가 1이면요. 누구? G의 베타는 1이 아닌 거죠. 그치?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F의 베타가 아니라 여기에서 베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G 베타인 거니까. 결국 G의 베타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G의 베타가 만약에 1이면 F의 베타는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fx와 gx는 어찌됐든 둘 다 2차 함수라며 하나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하나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야?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떤 이제 fx와 gx 그래프를 생각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fx 대신에 베타와 gx 대신에 베타가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 이꼴 1을 만족하는 어떤 근이 이거는 베타라는 거고요. gx 이꼴 1을 만족하는 어떤 근이 베타라는 거야. 얘는 fx 이꼴 1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라는 거고 이때에는 1이라는 거죠. 알파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 이꼴 1을 만족하는 어떤 실근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gx 이꼴 1을 만족하는 어떤 실근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어떤 두 실근에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실근의 집합을 C라고 얘기를 하고 GX는 1을 만족하는 어떤 실근의 집합을 D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A와 B가 나오니까 집합 A, B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어떤 집합은 C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fx1을 만족할 때 알파와 베타가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잖아. 알파는 공통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를 만약에 여기서 만족하는 fx1을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면 D는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서 근이 알파만 나오고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우리가 요거나 요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집합을. 그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fx 이꼴 1을 만족하는 이거는 알파, 베타 그리고 gx 이꼴 1을 만족하는 어떤 근을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fx와 gx의 이제 어떤 그래프를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함수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지금 1가 만나는 거야.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2라 그랬고 x-알파, x-베타 그리고 1가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이때 x-알파에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인 거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니 이거 하나만 나왔으니까 중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fx를 생각을 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때는 알파, 0에서 접하는 거죠. 자, 이게 x축이 아니면 1이죠. 1. 1하고 만나는 거였죠, 아까.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1. 그러면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축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어떤 포물선이 그려질 거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야. 자, 여기 만나겠죠?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조건들을 볼게요. 지금 조건들을 보면 일단 이거 아까 선생님이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저렇게 잡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최종 목적이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3이. 개수가.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 k, fx equal k, gx equal k야. 그러니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어떻게 그리면 3개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상수함수. 그치? 그럼 y는 k라는 애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만났잖아.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 점을 통과할 때 얘가 y는 k일 때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얘 지금 이렇게 잘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어떻게 돼요? 3개가 생기겠죠. 그쵸? 그럼 문제에서 그때의 뭐? x좌표 여기랑 여기 여기 이 x좌표의 합이 뭐가 되도록? 12가 되도록 하는 이제 우리가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또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이 점은요. 지금 하나는 gx고 하나는 fx 그래프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 또 공통인 거 알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가 또 있냐면 베타 플러스 3이 있죠. 그쵸? 이 베타 플러스 3은 b, 실근의 집합 b. 어디서 나온 거지? 얘는 fx equal gx에서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집합이 b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베타 플러스 3은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f의 베타 플러스 3이 g의 베타 플러스 3이랑 같은 거죠. 맞죠? 왜냐면 지금 이 b 집합은 여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결국에 베타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서로 y값이 같은 거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가 뭐라는 사실 알 수 있지? 베타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좌표의 x좌표는 찾았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인 거니까 이 거리는 얼마큼 되는 거죠?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좌표, 이 좌표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항상 축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좌표가 알파인 거니까 이 좌표는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좌표와 또 이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 베타 플러스 3을 여기 지금 만나잖아. 누구랑? F의 베타 플러스 3이랑 G의 베타 플러스 3이랑 같은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식에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Y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둘을 같다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울게요. 자, F의 베타 플러스 3 G의 베타 플러스 3 서로 같다는 걸 이용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일단 넣어야겠죠. 그쵸? 그럼 베타 플러스 3 넣으니까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베타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3만 남네. 3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베타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되죠. 근데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럼 일단 1은 지워지고 우리가 공통인수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요. 지금 6에 얘로 묶어줄게요.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으로 묶으면 지금 얘는 6이 곱해져 있지. 그럼 여기 6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얘가 더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됐었지. 근데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곱해서 0인 거니까 이게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마3이 되거나 또는 얘가 지금 이만큼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컸어야 됐어. 그럼 결국 베타 빼기 알파는 0보다 커야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자, 하나가 베타 플러스 3이잖아. 교점의 x좌표가 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빼기 3이었어. 그럼 얘도 베타로 좀 바꿔줄게. 바꾸면 알파가 뭐냐면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다 베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지? 이게 베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3차인 거니까 얘도 3차이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지? 베타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랑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12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베타인 거니까 3베타 마이너스 12가 12다. 그럼 베타는 뭐가 되죠?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베타는 8. 여기다 쓸게요. 베타는 8. 자, 그럼 베타가 8이야. 그럼 알파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5.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K 값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타가 8이고 알파가 5일 때 K는 뭐냐? 자,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값, Y 값이지, 그치? 자, 근데 베타가 뭐였지? 8이었어. 그럼 11을 넣었을 때 값인 거니까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우리 보면은 F에 그러면 결국 무슨 값 물어보는 거야? 11값. 그럼 얘는 2 곱하기 11 빼기 알파인 거니까 5 해서 6. 그 다음에 11 빼기 8 하니까 3.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7. 즉 이게 무슨 값? K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때에 이제 만족하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뭘 구하라고 했냐면 베타 더하기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인 거는 둘이 더하니까 일단 13이고 13 더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어. 자, 근데 아까 지금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지금 푸른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 이렇게 줄게요. 자, 아까는 fx 이꼴 1을 만족하는 그리고 gx는 얘 1을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얘를 만족하는 집합 C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어떤 모든 실근의 집합을 D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얘가 알파 베타고 얘가 알파인 경우를 지금 구했다면 이제는 C가 뭐? 알파고 D가 알파 베타인 경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식을 세우면 fx는 최고차인 계수가 2인 거니까 이때는요 2에 x-알파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gx는 최고차인 계수가 1인 거고 알파와 베타를 지금 근으로 갖는 거니까 x-알파, x-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이 지금 식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베타 플러스 3 또 여기다 베타 플러스 3을 놓고 두 식을 한번 같다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지울게요. 자, 2에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얘랑 같은 거지 지금. 베타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3 넣는 거죠. 베타 플러스 3 넣으면 얘는 일단 3만 남아. 그리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지.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에 3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1하고 1은 어때? 같으니까 지워지고 여기 제곱 있어요. 여기 제곱.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묶어주면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에 얘는 또 있지.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 그 다음 곱하기 2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하기 3이죠. 빼기 3이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꼴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거나 또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거는 베타 빼기 알파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 빼기 알파는 0보다 컸어요. 그럼 안 되지 여기선. 그럼 얘 볼게. 얘는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이 2분의 3이 돼줘야 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얘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면서 마이너스 되죠 또.
그러니까 이때도 만족하는 게 없는 거지. 우리가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최종적으로 구했던 답 뭐가 됐죠?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다 풀이를 했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항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